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원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99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IT 바리스타 송민섭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민섭입니다. 네, 99회네요. 와, 이제 세 자리를 앞두고 있네요. 대망의 100회를 한 회 앞두고 있네요. 한 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민섭 IT 바리스타가 가장 많이 수고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오늘은 저희들이 어떤 또 주제로 좋은 또 시원한 뉴스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져 갖고. 시원한 뉴스를 좀 찾아드리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유익하고 우리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뉴스. 네, 시작해 주시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세 가지고요. 똑같듯이. 네. 지난 주말에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을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네, 그 행사장의 열기 좀 전해드릴까 하고요. 예. 그리고 스몬비라고 해서 저희 여러 번 주제를 했었잖아요. 예, 여러 번 나왔었죠. 네, 스마트폰 보느라 이제 주위를 살피지 못하는 아이들. 네. 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등교하는 걸 금지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좋은 법이네요. 이 내용 좀 간단히 드릴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불법 웹툰 서비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서비스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영화 다운로드 이런 거 있는데 또 불법 웹툰도 있군요. 참. 네, 맞습니다. 네, 첫 소식 시작해 주시죠. 첫 소식은 지난 주말입니다. 그 1인 미디어들의 뜨거운 행사였던 아이아 페스티벌이 진행되었는데요. 네. 네, 그 8월 18일부터 19일 양일 동안 서울 고척돔에서 행사가 진행됐고요. 그래요? 이 행사 진행 동안 총 4만 3천여 명의 관중이 몰렸습니다. 인기가 대단하네요. 근데 요즘 보면은 크리에이터라고 그래갖고 1인 이제 미디어 하시는 분들 먹방을 하거나 게임 이런 거 방송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공중파 TV에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의외로.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리긴 했는데, 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공중파에서도 그 1인 미디어들이 하는 그런 재미있는 방송 포맷을 가져와서 방송으로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구독하는 구독자라고 해야 되나요? 시청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올해로 이제 3회째를 맞이하는데요. 네. 첫 해 이제 2016년에 3만 명이 왔었고요. 예. 그리고 지난해는 이제 4만 명, 올해는 이제 4만 3천 명까지 관중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왔네요. 네,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이제 해외에 거주하는 팬들도 한국에 있는 유명한 유튜버들을 보겠다라고 참석했는데요. 멀리 캐나다 퀘벡에서 16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온 참석자도 있었고요. 열성 팬이네요. 네, 유럽, 시아 지역 다양한 데서 날아온 이제 외국인 관람객도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거 아마 이 뉴스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나이가 이제 좀 계신 분들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아마 오해하실 거예요. 뭔 말인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네. 근데 20대, 10대, 30대까지, 저희 40대까지도 이 유튜브나 SNS나 이런데 이제 개인 방송하시는 분들의 그런 인기도하고 영향력하고 수익이 상당합니다.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정우성 이런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온라인 안에서는. 맞습니다. 대단한 팬층과 대도서관인가? 그분은 한 17억 연봉 17억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수익과 영향력이 있다는 걸 이제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될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튜브에서 보던 그 유명한 크리에이터들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요. 네. 말씀하신 대도서관, 벤츠, 힙합 이런 인기 크리에이터들이 각자 이제 자기의 특징들, 게임이나 아니면 먹방이나 아니면은 과학 실험 이런 걸 가지고 무대를 만들어서 자기 스타일에 맞게 그 팬들과 소통하고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의외로 이 정규 방송보다 그 방송 기다리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아마.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50대, 60대 이분들 좀 제외하셨는데 그렇지 어디 조사에 의하면 5, 60대가 유튜브 페이지 뷰 수가 더 많다 하더라고요. 네, 10대, 20대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크리에이터들 중심의 이제 컨텐츠를 보는데 5, 60대 분들은 또 유튜브에 올라오는 뉴스를 또 많이 보시거든요. 시사, 정치, 뉴스 이런 거, 평론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쪽에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유명한 또 크리에이터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쪽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김어준이나 김용민 네네. 뭐 이런 분들이죠. 맞습니다. 일종의 그런 분들이 네네. 또 팬층이 또 두껍더라고요. 아주. 또 네, 그리고 보수 쪽에는 뭐 정규재, TV 정규재 씨 뭐 이런 분들. 네. 뭐 이번 행사는 물론 이제 그쪽 타깃이 아니기 때문에 네. 10대, 20대 어린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모아놓고 이제 행사를 진행하긴 했는데요. 네네. 행사 티켓이 이제 2달 전에 예매가 떴는데 뜨자마자 매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티켓이 뭐 유료인가요? 예. 아. 실제 돈을 내고 사서 이제 오는 거고요. 야. 초등학생들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래희망 1위가 1인 크리에이터거든요. 크리에이터. 요즘에. 예. 유튜버 연예인들보다 더 높은 맞습니다. 순위로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만큼 관심도 많고 인기도 많은 그런 직업들입니다. 앞으로는 지금은 아니지만 아직은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지금 10대들이 20대, 30대가 되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유튜브에서 인기를 못 얻는 정치인들은 정치 아마 생명이 아마 짧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정치적 소신이나 아니면 뭐 어떻게 이제 정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올려서 유튜브에 그러니까 인기 그 클릭 수나 구독자 수가 아마 오프라인의 그런 유권자 표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아마 정치권에서도 정치 지망생이라고 그러면 아마 그 염두에 두고 아마 활동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이번에 스몬비 관련해서 저희도 팟캐스트에서 여러 번 여러 번 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그 주변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 보면서 길을 걸으면서 사고가 유발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 2016년 9월 한 보험회사에서 우리나라 이제 광화문 내거리에 있는 보행자의 행태를 조사했거든요. 그러면 한 33%가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죠.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26%는 심지어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에도 스마트폰을 눈을 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저도 운전을 하면서 다니면 의외로 이제 그 위험한 순간이나 깜짝깜짝 놀랄 때 많아요. 근데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 보면서 길을 걷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이제 주의 결핍은 이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보행 중 일어나는 사고의 62% 정도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제 걸어가다가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도 아마 이제 IT가 발전하면서, IT 기술 발전하면서 교통사고 유형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패턴이나. 네네네.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에만 문제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제 걸어갈 때 벌금을 내는 그런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걸리면 뭐 한 15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곳도 있거든요.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프랑스 의회에서 15세 이하 학생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아예 학교에 가져올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IT 도구를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네요. 네. 근데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법률로 이렇게 강제해서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스마트폰을 아예 가져오지 못하게 하면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한 그런 이제 스몬비 교통사고들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실제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지금 우리 세대가 느끼는 거랑 또 우리 어린 세대들이 느끼는 그 활용도는 되게 다르거든요. 그렇죠. 의존도가 높죠, 상당히. 그죠. 사전, 계산기, 내비게이션, 메모장, 아니면 간단한 검색, 이런 것들 생활에서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교통사고를 막겠다 취지에서 스마트폰 소지를 법률로 차단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네,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금주령 내렸었잖아요. 네네. 금주령 내린다고 해서 이제 마피아나 무슨 갱들이 술을 불법 제조해서 유통시키거나 이런 거 이제 영화 보면은 잡아내고 이랬는데 결국은 금주령 오래가지 못하고 풀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술 안 먹는 사람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더 음성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법률로 제재를 하기 이전에 지난번에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긴 했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스마트폰을 똑똑하게 쓸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좀 장기적이지만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시대착오적인 법이냐 하면
이제 모든 이제 스마트폰을 떠나서 모든 IT 기기가 이제 하나로 연동되면서 사물 인터넷 나온다 그래서 옷에다가 스마트폰이 장착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안경에 이제 뭐 인공지능이나 스마트폰이 장착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이제 앞으로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만 곧 다가올 현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법으로 금지한다는 건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이죠. 근데 더군다나 프랑스에서 그랬다는 게 더 웃기네요. 네. 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제 생각에는 논란이 돼서 조만간 폐지되지 않을까.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 스마트폰을 단속하는 거에 대한 그런 에너지 소모도 굉장히 불만이 또 많을 것 같고. 네. 뭐 프랑스는 선진국이니까 현명한 뭐 대안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네, 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방금 스마트폰 얘기했는데 스마트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중 하나가 웹툰입니다. 네, 맞습니다. 웹툰들 요즘 스마트폰 전철에서 보면 웹툰들을 다 거의 이렇게 펴놓고 보시더라고요. 네, 네이버 다음 같은 이제 유명한 포털 서비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웹툰이 많이 있긴 하지만요. 네. 실제 이제 돈을 내고 유료로 이용하는 웹툰 서비스도 많이 있습니다. 아, 유료 웹툰이 있군요. 그러니까 내 포털에서 서비스하는 거 말고. 네, 예를 들어 이제 성인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웹툰이라든지 성인 콘텐츠. 아니면 정말 유명한 작가의 작품들은 유료로 서비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만화 같은 건 이제 1회나 2회 보면 그다음에 이제 궁금해서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유료 결제하고 보시는 분들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웹툰이 무료다라는 개념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료 웹툰을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도 또 생겼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영화 같은 것도 무료로 이제 이렇게 개봉 영화 불법으로 다운 받을 수 있게끔 하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해서 볼 수 있게끔 하거나 이런 게 나왔는데 그 웹툰마저도 또 그렇게 됐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유료 웹툰에 새로 이제 웹툰이 올라오죠. 그럼 한 2시간쯤 후에 그 불법 복제 사이트에 무료로 그 웹툰을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생깁니다. 아, 근데 이게 불법 복제로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기술적으로는. 문제네요. 그래서 과연 이 무료 웹툰 서비스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료 웹툰 서비스를 가보면 그냥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결제 같은 거 없나요, 거기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돌아갔냐?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하죠? 네, 유료 웹툰 서비스에는 돈을 내고 보게 되는 거죠. 웹툰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건당 뭐 결제하는 건데. 네네. 무료 웹툰 서비스에는 무료로 보는 대신 중간중간에 광고가 들어가요. 광고 수익으로 이제 그걸 올리는 거군요. 근데 이런 광고들이 실제 우리나라 일반적인 광고에서는 집행하기 어려운 불법 도박, 불법 성형 이런 광고들이 붙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음성적인 사이트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광고는 붙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합법적인 광고는 굳이 거기 붙이지 않아도 잘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성적인 광고가 이제 붙는 거네요. 음성적인 광고는 실제 정상적인 사이트에는 등록할 수 없는 광고들이기 때문에 비싼 돈을 내고서라도 이런 음성적인 사이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검은 시장이 하나 생긴 거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맞습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내고서라도 한국 사람들이 몰리는 이런 불법 웹툰 서비스에 광고를 집행하는 겁니다. 그 광고주들은 뭐 그 유혹을 뿌리치기는 어려운데 일단 그래서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주들이 그걸 알면서도 넣느냐 이건 또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광고주들이 그러니까 이 불법 웹툰 서비스가 광고주들을 직접 이렇게 섭외해서 광고를 받는 방식이 아니고요. 다이렉트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홍보 기획사가 있군요. 광고 네트워크가 있어요. 광고 네트워크에 아예 그 광고 영역을 팔아요. 우리 사이트에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적당한 사람이 광고가 있으면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팔거든요. 어떤 시스템인지 알겠네요. 그러면 광고주들은 사실 자기 광고가 어디 나오는지도 잘 모르지만 일단 어딘가 노출되고 그걸 통해서 링크가 이렇게 유입이 생기니까 광고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광고 네트워크에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를 거치니까 합법적인 것처럼 되지만 결국은 한 단계 건너가면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벌어들이는 광고 수입이 한 사이트에서 한 연간 한 80억 원. 와, 그렇게 수익이 어마어마합니까?
그러니까 이 80억 원은 솔직히 말하면 네. 자신의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는 그 서비스 업체와 그 서비스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툰 작가들에게 돌아가야 될 수익인데. 그렇네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돈을 내고 보면 이게 그 사람들의 수익이 되는데 불법적으로 올라온 사이트에 와서 보게 되니까 광고 수입으로 엉뚱한 사람이 돈을 벌게 돼요. 결국은 뭐 불로소도 비슷하게 하는 거네요. 남들이 맞습니다. 그 작품 만든 걸 훔쳐서 그렇죠. 판 작물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네. 근데 왜 이걸 단속을 하지 못하느냐? 네. 이게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같은 데다가 서버를 두고 운영을 해요. 서버를 단속하기 어려운 아프리카나 이런 데 외국에다 놓고. 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 중국 뭐 이렇게 우리나라랑 협조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은 야, 이 사이트 너희 중국에 아니면 너희 미국에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불법 콘텐츠야. 차단해줘. 이러면은 바로 차단이 되거든요. 그렇죠. 차단이 쉬우니까.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돈이 되니까 이렇게 협조를 받고도 취하는 경우가 있거나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나라 이런 데는 이제 협조받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일부러 이제 그쪽으로 서버를 옮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한 사이트인데 80억 원씩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중간에 광고를 대행하는 그런 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업자들을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서버 단속하기는 어렵고. 맞아요. 예. 그리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광고 네트워크가 돌아가는 원리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되게 문제가 많다고 하는 일베 같은 그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광고가 붙는 원리 똑같거든요. 그렇죠. 광고주들이 일베 사이트에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광고주들은 그냥 중간에 그 애드 네트워크에 돈을 주는데 애드 네트워크가 찾다 일베 같은 데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그 어떤 사이트인지를 묻지도 따지도 않고 클릭수만 높다 그러면은 돈을 주고 광고를 거는 거죠. 그 이제 광고에도 영혼이 있어야 되는데 영혼이 없는 그런 광고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호응을 얻고 있고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긴 한데 이런 불법 사이트들 때문에 좌절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건데 그 돈이 뭐 광고 수익이 뭐 작다 그러면 애교로 이제 그냥 넘어가 줄 수 있지만 이게 80억대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정부 당국에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이런 이제 불법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개발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컨텐츠에 대한 비용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이용하는 그런 문화가 좀 더 발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런 거는 잡으려고 하면 금방 잡을 수 있어요. 서버는 못 잡지만 광고를 올렸기 때문에 그 광고주는 잡을 수 있잖아요. 네, 광고주를 차단해봐야 애드 네트워크에서는 또 다른 광고주를 꼽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고주들을 찾아가서 이런 광고하면 당신의 법적인 처벌을 하겠다. 이런 법이나 아니면 이런 그 경고 메시지를 이제 많이 알리면 광고주들이 이제 접근할 수가 없죠. 예. 광고주가 접근 안 하면 당연히 뭐 이런 아쉽지만은 웹툰은 공짜로 못 보겠죠. 네, 이게 문제네요, 또. 그래도 그 저작권도 일종의 재산적 가치 있고 또 저작권이 보호되어야지 저희 웹툰도 발전하는 거니까 그 만약에 80억을 수익이 작가들한테 골고루 들어왔다 그러면 웹툰도 얼마나 좋은 직업이 됐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실제로 그 웹툰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의 한 90%는 그 사람들이 하는 노력에 대해서 되게 적은 비용을 받고 아니 거의 없는 비용을 받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이제 웹툰 산업을 떠나서 이 웹툰과 관련된 다른 산업까지 발전을 하려면 결국 이제 미디어나 뭐 콘텐츠 사업에 연결되는 건데요, 다. 이런 건 이제 불법 다운받게 하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보게 해서 광고 수익을 챙기는 중간에 업자나 광고를 올리는 광고주를 단속할 수 있는 법을 이런 걸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참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거 빨리 만들어야지. 네. 예. 오늘 좀 막판에 이제 80억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흥분이 되네요. 요즘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죠. 광고로가.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걱정하지 마. 그런 걸 안 늘은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단속하면 일자리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걸 좀 단속하세요. 네. 뭐 적절한 조언이 아니네요. 제가 예.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또 오늘 몰랐던 소식을 또 많이 알았습니다. 그 유튜버 축제를 한다는 거하고 광고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하고 유튜버 축제는 다음에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내년에 아마 또 이 비슷한 8월 정도에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들도 크리에이터잖아요, 일종의. 그죠? 교육은 받았죠. 아, 이게 또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니까 크리에이터죠, 일종의. 맞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제 참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 참가를 할 수 있게끔 내년에 한번 좀 노력해봐야 되겠네요. 네, 하여튼 이렇게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소식, 시원한 소식, 유익한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고요. 99회까지 또 끊임없이 또 이렇게 좋은 정보, 이렇게 노력해서 좋은 콘텐츠를 이렇게 무료로 공급해 주시는 IT 바리스타 송민 선생님께 진짜, 감사드리고요. 이게 저희들도 인기 웹툰처럼, 그 광고들이 많이 붙어서 좀, 이렇게, 나쁜 광고 아니라 좋은 광고 아니라 붙어서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뭐, 한 1000회쯤 되면 그렇게 될까요? 가능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나가는 거죠. 뭐, 인생 뭐 있겠습니까? 예. 이제, 다음에는 이제 100회네요. 네. 100회, 100회 특집에서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익한 소식을 전해주신 IT 바리스타 송민섭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